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92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네. 오늘은 네.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왜 이러니 내가. 잠깐만. 말 정리가 안 됐네. 자, 그냥 바로 초대 손님 소개를 해야 되겠다. 네. 자, 오늘 커튼콜의 초대 손님은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뭔가 특별한 오프닝을 해보려고 하셨는데. 네, 그랬는데 너무 마음만 앞서가지고. 좀 바이올린 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너무 우선 이제 노란 머리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네. 거기다 또 책까지 이렇게 네. 책을 소개하게 될 줄이야. 네. 되게 재주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되게 지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재밌는 이병희 얘기를. 아나운서는 아마추어 대학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주자 출신이세요. 그러시구나. 바이올린 연주자가 나오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 클래식 그 연주장의 반을 차지한다는 아마추어 관객의 반을 차지한다는 아마추어 네. 오케스트라 출신. 네. 너무 옛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요, 정말 감사하죠. 근데 네. 아무튼 어떤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저 이제 한국에서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만 오면 이제 거쳐야 되는 그 통과 의례. 자가격리. 네. 네. 맞아, 이미 엄청 많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몇 번 하셨나요? 7회 정도 했습니다. 진짜 지난주에 최나경 씨가 8번 했다고 8회. 했는데 네. 한 번 모자란. 네, 언니가 이겼어요. 제가 그때 쭉 조사를 해봤는데 최나경 씨 다음이에요. 와, 진짜. 거의 뭐 그것도 2달 가까이 되는 거죠. 2달이 아니라 2달 넘는 거죠. 2달 넘어요. 2달 넘죠. 그쵸? 3달 반이다. 네. 예. 어떻게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자가격리가 좀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잘 맞아요. 진짜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네, 집에 있는 걸 워낙 좋아하고, 아. 네, 그래서 어차피 집에서 잘 안 나가고요. 네. 네, 그리고 좀 연습도 되게 집중이 잘 되고, 그리고 뭐 먹는 것도 좀 더 건강하게 먹게 되고, 아무래도 집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자가격리 할 때 굉장히 행복 지수가 높은. 그래요? 네, 편입니다. 좋게 생각해서 좀 쉴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잠도 조금 더 잘 수 있고, 제가 좀 체력적으로 많이 막 조금 몰아치는 스타일이라서 자가격리를 할 때 딱 좀 확 쉬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할 때 또 확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워라밸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긍정의 그렇죠. 긍정의 네. 음악가시다. 근데 실제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뭐 못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네. 근데 공연은 어떠세요? 많이 취소가 됐나요? 저는 참 운이 좋게도 사실 아주 많이 취소가 된 편은 아니고요. 뭐 당연히 미국에 있는 연주나 유럽에 있는 것들은 많이 취소가 됐는데 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살짝 완화될 때 갔다가 제가 하고 오니까 바로 봉쇄되고 이랬던 경험이 제가 지금 한 3-4번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운빨이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물론 너무 아쉬운 그런 기회들도 많죠. 네. 사실 내년 이제 다음 시즌에 해외 악단이 들어오기로 해서 한국에 그 협연 기회가 굉장히 좀 일생일대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협연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무산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쉽죠. 근데 뭐 모두가 다 지금 이렇게 힘들어 하시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공연이 있어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이번에? 네, 저 이번 주에 이제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공연을 6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조금 힘들어 보이면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서울 스프링 실내악 페스티벌? 네, 거기도 목요일, 출연하시고. 금요일 이제 네.
그것만 네. 남겨두고 있는 상태예요. 네. 와, 거기다 또 이제 책도, 내시고. 출간 네. 간담회도 지난주에 하셨죠? 네, 네, 네. 진짜 바쁘셨겠네요. 네, 네, 뭐 근데 그 전에 격리했으니까요. 이제 바쁘게 살고 또 네, 못한 걸 마무리하고 네. 네, 가게 돼서 행운이죠. 기자간담회 많이 하셨는데 책을 내고서 기자간담회를 한 건 처음이시잖아요. 네, 너무 떨리더라고요. 어, 네, 어. 진짜 떨리더라고요. 어. 기자간담회 한다고 그렇게 떨어본 게 처음인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웠을 것 같긴 해요. 그죠? 맞아요. 네. 네. 사실 그러니까 제가 18살 때 데뷔를 했기 때문에 음악적인 어떤 질문들은 사실 뭘 질문하실지 거의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오래 해온 업이기도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책은 저도 이게 잘 쓴 건지 잘 모르겠고 사실 너무 처음 해보는 거고 너무 새로운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막 뭘 물어보실지 너무 예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내가 대답할 수 없는 걸 물어보시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막 어떤 기자분이 뭐 바이올린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들고 뭐 읽고 쓰는 것도 시간이 많이 드는데 뭐 어떻게 하느냐라고 여쭤보시는데 뭐 제가 막 14시간, 16시간 연습을 하는 건 아닌데 근데 거기다 대놓고 전 연습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요 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네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런 좀 신박한 질문들도 있고 그랬죠. 네. 그러면 책을 쓰시게 된 거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조금 영향이 있었을까요? 사실 그 전부터 이제 제한이 있었고 네. 써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계속 밀리고 있던 차에 코로나가 있으면서 아무래도 좀 끝맺음을 탈고를 하게 된 네. 계기가 되었죠. 네. 원래 글 쓰는 거 좋아하셨나 봐요. 전 사실 읽는 걸 좋아해요. 아. 쓰는 걸 좋아한다기보다 전 약간 중학교 2학년 때 유학을 가서 이렇게 고등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거든요. 국어 고등교육을. 네. 그래서 사실 뭐 맞춤법 같은 것도 되게 체크를 많이 해야 되고 하나하나 좀 문법 같은 것도 아마 해괴망측한 문법을 아마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글을 잘 읽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 정말 황송하죠 사실. 아니 네. 물론 교정을 다 거친 거긴 하지만 굉장히 해괴망측한 그런 건 전혀 없었고 되게 잘 쓰시는 것 같던데요. 다행입니다. 네, 에디터님이 굉장히 좋으셨던 걸로. 그래서 네. 에디터님한테 공을 돌리는 거예요. 진짜 안 돌릴 수가 없을 정도로 네.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읽는 거를 좋아해요. 책 읽는 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냥 텍스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어딜 가도 그러니까 뭐 이미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림만 보시고 네. 텍스트 좋아하는 사람은 텍스트 계속 읽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네. 완전 텍스트를 계속 읽는 그래서 표지판 계속 찾아다니고 맞아요. 네, 저도 그래요, 명소 뭐 이런 데 약간. 가면 진짜요? 네. 오. 저도 엄청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남편이 전단지 오면 전단지까지 다 본다고. 맞아요. 저도 전단지 되게 많이 봐요. 네. 그리고 화장실에 있을 때 샴푸 바틀도 계속 읽어요. 그죠? 이렇게. 예. 진짜. 저도 글자를 그랬는데 좋아하는 것 요즘은 같아요. 눈이 나빠져서. 수정체 늘리는 수술이 있대요 요즘. 그게 노화가 다 끝나야지 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갑자기. 저희 엄마가 그거 하고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림을 그리시는데 눈이 안 보여서 하나도 못 그렸었는데 요즘 막 몇 시간씩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의술이 새로운 정보를. 늘릴 수 있대요. 이렇게 쪼그라든 수정체를 이렇게 늘릴 수 있대요. 네. 네. 글을 좋아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네, 전단도 보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계속 읽고 있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봐요, 네. 저도. 그리고 저는 되게 신기한 게 SNS 같은 경우도 사실 요즘은 이제 인스타를 제일 많이 하니까 인스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미지 중심적인 네. 소셜 미디어잖아요. 근데 저는 글을 다 읽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대부분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분명히 사진만. 밑에다 써놨는데 네, 그걸 네. 또 물어보세요 댓글로. 네, 맞아요. 그러면은 네. 써놨는데 약간 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네. 텍스트 중심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음. 그거를 이미지 중심적으로 보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다는 맞아요. 게.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미지에다가 텍스트를 써서 올리는구나. 그쵸. 그러니까 텍스트를 이미지화해서 음. 마케팅에서 그렇게 쓰는 이유가 그 두 종류의 사람을 다 네.
이렇게 끌어오기 위해서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텍스트만 올리면 안 본대요. 주목도가 확 떨어진대요. 네, 저 네, 안 네. 봐요. 이미지 다른 부류. 과 다른 부류. 네. 이미지 중심으로 보세요. 그냥 이렇게 사진만 보게 되고. 네, 그러니까, 네. 꽤 많으시더라고요. 음.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책을 그렇게 많이 안 읽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주하기도 바쁘고 연습하시고 그런데 그 기자 질문처럼 언제 그렇게 책도 많이 읽으시고 이렇게 글을 쓰셨나 되게 신기했어요. 네,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냥 되게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읽는다는 거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를 그렇게 많이 밀접하게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걸 되게 앉아서 이렇게 책이라는 거는 이렇게 자리를 잡고 마음을 잡고 내가 오늘 책을 읽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읽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막 화장실에 있는 책 다르고 네. 네, 뭐 침실에 있는 책 다르고 한 6-7권을 동시에 읽고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뭐 한 페이지가 안 넘어가기도 하고 되게 오랫동안 어떨 때는 또 계속 안 보기도 하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지나치게 자유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뭘 계속 읽고는 있는데 그게 뭐 다 연결이 되지도 않고 사실 요즘 재밌게 읽었던 책이 뭐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기자 네. 간담회에서 네. 책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읽으니까 그런 정말 기억나는 책들은 가끔 있는 일이거든요. 네, 정말 흡입력이 강한 그런 네. 책들이야 읽으면 놓을 수가 없어서 읽게 되는데 그런 책들은 사실 뭐 1년에 한두 권 네, 정도기 네. 때문에 네. 그 생각이 안 나죠. 이러고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어린 시절에 이제 이 바이올린 해서 이제 같이 하는 뭐 영재들이 모인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겪었던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굉장히 솔직하게 적어 놓으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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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정말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맞으면서 연습을 하고 뭐 네, 이런 네. 아이들 얘기도 써놓으시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음악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나는 음악이 나의 천직이야. 나는 이걸로 내 평생을 이것만 해야 돼라고 생각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친구들도 없지 않아요. 어. 근데 그거는 뭐 굉장히 정말 천재적인 네. 재능을 가졌던 아니면은 뭐 그거에 맞는 DNA를 가졌던 어떻게 그렇게 생겨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아주 희귀한 친구들이고 사실 그런 희귀한 친구들만 모여 있는 곳이 예술학교는 아니거든요. 네, 보통의 친구들이 열심히 해서 좋아해서 한 친구들부터 뭐 그냥 다른 거에 별로 관심이 안 가서 그냥 이거라도 하고 있는 네. 친구들까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선택을 했고 어쨌든 이거를 그래도 선택을 했으니까 잘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마음대로 안 되면은 부모님들도 좀 손찌검을 하시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죠. 어쩔 수 없지. 네, 부모님들도 사람이니까 열받게 했겠죠 또 저희들이. 근데 사실 굉장히 약간 초월적인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네. 거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의 육아와는 좀 다른 분야의 것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부모님의 역할이 거의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거는 어두운 이면이고 또 굉장히 좋은 이면들도 많죠. 예술계 전반에. 그리고 사실 시대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만 해도 사실 뭐 몇 대 맞고 이러는데 네, 그렇게 네. 특이한 일은 아니었어서 네. 근데 그 와중에도 또 좀 굉장히 저거는 진짜 아니다 싶을 정도로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다양한 네 그런 친구들은 혹시 지금까지 음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네. 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등수가 잘 나오고 상위권에 있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 그만두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강한 강도로 이루어지는 네. 폭력이라면 정말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되지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 게 계속
그냥 갈 수는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네. 억지로 한다기보다는 공포심에서 하는 거거든요. 애들이 아. 그렇게 되면 그 정도로 맞는 친구들은 무서워서 하는 건데 내가 어쨌든 문화예술은 이렇게 수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저희가 이제 테크니컬적인 거를 다 마치고 나면 수행을 마치고 나면은 어느 정도 그다음에 기쁨이라는 거를 막 이렇게 존재가 바뀌는 기쁨에 막 그런 강도의 기쁨을 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스펙트럼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감정에. 근데 거기까지 못 가는 것 같아요. 이 도구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 도구에는 너무 트라우마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거기를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네. 그런 계속 블러킹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꼭 육체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사실 정신적인 폭력에 노출된 그쵸. 친구들도 많아요. 선생님들도 굉장히 좀 너무 좀 그러신 분들도 제 때는 네. 굉장히 많았고 네. 사실 어린 나이에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클래식 음악 기악하시는 분들은 다 어린 나이에 굉장한 어떤 수준의 테크닉까지 다 갖추는 게 당연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여겨지고 있으니까 그런 테크닉을 막 연마하는 단계에서 나는 음악을 하고 있구나, 즐겁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 있을까? 저는 약간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취향이 맞는 친구들도 있죠. 네. 뭐 그러니까 막 수학 문제를 계속 푸는데 그게 즐겁다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네. 신기한 친구들. 네, 그리고 뭐 책을 읽는데 그게 너무 즐겁다는 친구들도 음. 있고 뭐 만화를 계속 그리는 친구들도 있고 걔네들은 그게 재밌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악도 똑같이 그게 즐거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보기에 너무 지루해 보여도 그 아이일지라도 그 성취감이라는 거는 그죠. 느끼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내가 어제는 뭐 이게 안 됐는데, 됐는데. 오늘은 네. 되면은 신기하기도 하고 아. 뿌듯하기도 하고 나에 대한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그런 게 없지 않아요. 분명히 네. 있고 네. 그게 굉장히 강도가 강한 성취감이기 때문에 그게 그런 경험이 이제 쌓여서 계속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6학년 때, 5, 6학년 때 이제 입시를 네. 하면서 보통 한 4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매일 연습했는데 네. 진짜 6학년짜리들 보면 진짜 꼬맹이들이거든요. 네. 요새 네. 아무리 뭐 애들이 조숙하다고 하는데도 굉장히 어리죠. 꼬맹이니까 그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거는 거의 제가 한 게 아니라 엄마가 하신 거죠. 네. 엄마가 이렇게 네. 테이프를 붙여놓고 제 발에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해놓은 거죠. 뭐 거의 그런 수준으로 어머님이 하신 거죠. 청소년 될 때까지는 거의 네. 부모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전공하는 분들은 막 진짜 막 4살, 5살 막 이럴 때부터 하잖아요. 네네네. 조진주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 동네에 수주키 학원이 있어서 친구들이 이제 간다고 해가지고 같이 가게 됐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88년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대적으로 네. 좀 문화에 대한 갈망이 컸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때는 거의 유행처럼 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뭐 바이올린 학원, 유도, 검도 막 이런 거 네. 하나씩 안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동네에 그런 학원들이 엄청 많고 요즘은 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런 뭐 예체능 관련 학원들이 많아서 그냥 그걸 하는 게 당연했고 뭐 발레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이제 바이올린의 두각을 나타낸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바이올린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브루 바이올린 콘체르토를 태교하실 때 많이 그래요? 들으셨대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엄마의 이제 가장 큰 야망은 제가 이제 우주 비행사가 되는 거였는데. 우주 비행사요. 네, 꿈이 크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나 저희 동생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네. 우주에 가는 게 저희 엄마의 오. 목표였는데 오. 아인슈타인이 네. 바이올린을 했다고 하니까 네, 얘가 과학자도 똑똑해지겠구나. 음악을 해야 되는구나. 네. 과학 영재로 키우기 위해서 저를 바이올린 음악을 해야 시켰는데 되는구나. 과학은 영 아닌 것 같고 영 아니고 이제 이게 낫다 싶으니까 이렇게 가신 거겠죠. 네. 혹시 동생은 뭐 하세요? 그래서 동생은 엄마 회사에서 사업해요. 전혀 아무도 우주 우주에 가지 비행사와는 못했어요.
아 그리고 DNA에 없어요. 그런 수학 과학이 좀 타고나야 되는데 사실. 아, 근데 원대한 꿈을 가지셨네요. 우주. 네.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네. 저희 네. 엄마가 좀 네. 특이하신 분이라. 네. 그래서 바이올린으로 하고서는 얘는 우주는 아니구나. 그리고 그냥 이제 과학을 너무 못하니까 아예 이해를 못하니까요. 이렇게 되게 근데 너무 바이올린은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바이올린도 그만큼 못했을 수도 있는 건데 네. 시켜가지고. 그러네요. 다행인 네. 건가? 네, 그렇긴 하네요. 네. 네. 바이올린은 그냥 그 잡자마자 좀 얘는 이거다라고 모든 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기억을 해봐도 뭐 음. 남들이 뭐 1권에서 2권 할 때 저는 막 5, 6권까지 훅 나가고 네. 바로 막 그런 수줍기 책이 아닌 책들을 네. 시작하고 네. 했으니까 그래서 악보를 못 읽었거든요. 그러게요. 네. 악보를 모르고 그냥 했다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네. 3권인가까지 못 읽었는데, 그러니까 귀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CD 같은 걸 듣고 외워서 그냥 외워서. 그냥 하고 그랬어가지고 그런 거에서 이제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는 이제 남들이 봤을 때 얘는 참 소질이 있구나, 잘하는구나 하고 네. 본인이 정말 나는 음악이 내 업이구나 라고 정말 확신을 가지셨을 때는 언제였어요? 그거는 굉장히 정말 확신을 가지게 된 거는 정말 최근의 일인 것 같아요. 한 20대 뭐 중반 한 네. 26, 7쯤. 근데 그때는 이미 뭐 콩쿨에서도 막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이미 막 연주도 많이 하시고 그랬을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음악을 어릴 때 그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가 책에도 적었듯이 이제 선택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랄까요, 좀 책임감 같은 감정에서 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왔는데 뭘 또 안 해. 약간 그렇죠. 뭘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해왔으니까 좀 아깝기도 하고 약간 그런 마음에 좀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네. 그냥 콩쿨도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계속 하고 그렇게 했던 건데 사실 저는 경제적으로 독립하면서 이게 상당히 괜찮은 직업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네.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실 때가 그러면 언제예요? 사실 뭐 독립을 하겠다고 선언한 거는 네. 뭐 한 23때? 네. 22, 네. 셋? 만으로. 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한 24, 5 네. 됐겠죠. 그때쯤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한 번에 그렇게 바로 하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뭐 엄마한테 돈을 좀 빌리기도 네.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좀 제가 고집이 좀 있어서 약간 나는 이걸 할 거야라고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에 보면 뭐 그 연주하는 그러니까 연주를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했다. 네, 그렇게. 별거 다 했어요. 전 진짜. 네. 네. 진짜 별거 다 했어요. 제일 그 중에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제일 나았던 네, 거요. 네. 그런 연주 중에서 네. 뭐 콘서트홀에서 하는 게 제일 좋죠.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죠. 아니 제가 그 네. 유니상 콩쿠르를 했을 때 네, 네. 그러니까 한참 그런 걸 되게 많이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진짜 그런 제대로 된 무대에서 해본 게 네.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였던 거예요. 콩쿠르에서 하는 콩쿨에서 게. 한 게. 네, 콩쿠르에서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2차를 하는데 네.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나 오늘 브람스 한다 막 이러면서 브람스 짱 막 이러면서 피아노 파트 so beautiful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 막 홀에서는 막 소리도 너무 좋다 그죠. 막 이러면서 네. 왜냐면 그때 막 한창 그 뭐 노인정에서 하는 네, 알바도 네. 되게 오래 하고 있었고 뭐 애들 방과 후 교실 이런 것도 네. 알바 많이 하고 있었고 뭐 그리고 막 이렇게 별걸 다 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건 다 뭐 했어요. 결혼식에서도 바이올린으로 할수 있는 건 하시고. 네. 결혼식도 진짜 많이 하고 근데 네. 야외니까 거의 안 들리거든요. 소리 자체가. 네. 그리고 뭐 제대로 된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할 수도 없고 사실 그쵸. 네. 잘 알려진 막 무슨 클래식 네. 베스트 100선 이런 네, 거에 있는 그렇죠. 그런 네. 그런 거 거의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저희가 좋아하는 저런 스탠다드 랩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윤희상 때 약간 콩쿨이라는 걸 좀 까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2차 때. 네. 콩쿨이 아니고 그냥 콘서트홀에서 내가 연주를 한다. 너무 좋은 거야. 진짜 좋았어요. 네. 특히 브람스를 하는데 그 브람스 1번이 특히 아름답거든요. 1번 그 레인드롭이라고 하는 네네. 그런 소나타인데 거기서 이제 피아노가 다 이렇게 G 마이너로 나면 단다라라 이렇게 선율을 하는데 막 울려 막 이러면서 울려 소리가 울려 막 이러면서 네 되게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경험이 이게 내가 음악을 평생을 업으로 하는 게 맞구나.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런 마음이 그때 들게 됐는지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을 그러니까 경제적인 독립이라는 거를 하면서 이게 내가 이렇게 돈이 없는데도 이게 중요한 이유라는 거를 제 나름대로는 뭔가 무의식 쪽에서 찾은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다면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의문이었거든요. 이게 뭐 바이올린해서 뭐 그래서 뭐 이게 어쩔 건데 이게 이게 뭘 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제가 진짜 돈이 없어도 연습하면 좋더라고요. 네, 그 문화에서 뭔가 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 주어서 내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뭔가 다른 세상을 상상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이런 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낀 거죠. 네, 그 전에는 사실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냥 몸과 마음이 다 너무 편하니까 그게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부족한 상황이 되어 보니 이게 정말로 뭔가 물론 현실에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어요. 예술이라는 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뭐 돈을 만들어내겠어요. 뭐 의식주를 해결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것을 상상할 수 있고 내가 이 순간을 견디게 해주는 그런 매개체로서는 충분히 이게 가치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위로를 받으면서 그런 뭐 연주회 간다든지 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으면서 내가 하는 업에도 좀 프라이드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럼 그 전후가 되게 많이 다르셨겠네요. 네,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 게 뭐가 제일 다르냐면 연주를 제 돈 내고 가요. 제가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해요. 저는 다 사서 가거든요. 거의 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즐기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찾아다니고 그리고 제가 그걸 찾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이 업에도 계속해서 프라이드가 있고. 거기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잠깐만요. 아까 70몇 페이지라고 했죠. 채운다는 거기였나? 네. 이거요. 그거 읽으면 이제 한번 읽어보면 네, 몇 페이지에 말씀하세요? 98페이지요. 네. 네네네. 이거요. 여기 잘 만들어진 여기 읽어주세요. 제가 네. 작가님이래. 아나운서님이 읽어주시는 게 약간 예술의 힘에 대해서 쓰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쵸. 제가 그 전부터 그럼 읽어볼까요? 읽어주셨죠. 하지만 그저 지친 것을 넘어 내 안의 예술적 에너지가 모조리 소진되었다고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력감과 함께 자존감이 떨어질 때는 아름답고 따뜻한 종류의 위안을 내 안으로 들이는 것이 참 힘이 든다. 이럴 때는 특단의 조치로 가장 낯선 경험을 찾아 나선다. 도저히 무슨 말일지 모르겠는 책을 읽기도 하고 미간이 잔뜩 찌푸려질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전위적인 전시를 본다. 관심 있었던 안무가의 공연을 보고 잘 모르는 감독의 영화를 본다. 이렇게 내 속을 다시 채워 넣는다. 타인이 자신의 내면을 연소해 세상에 내보인 결과물로 나도 다시 연소해버릴 용기와 용감을 되찾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잘 만들어진 작품의 힘이 강력한 것은 세상에 오로지 나와 그 작품, 딱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작품은 경험자를 흡입해 고유의 세계로 끌어들인 다음 경험자에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한다. 하나의 작품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세상을 본다. 타인의 작품으로 내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보게 된다. 타인과 깊게 영접하는 경험을 하면 우리는 변한다. 저 딱 그거 이거요. 잘 만들어진 작품의 힘이 강력한 건 세상에 오로지 나와 그 작품 딱 둘밖에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그거 저 되게 공감이.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공연을 보거나 이럴 때 딱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있죠. 근데 어떤 진짜. 분야라도 그런 네. 느낌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뭐, 봐도 맞아요. 100개를 봐도 뭔가 네. 딱 멈춰서게 하는 작품이 맞아요. 있잖아요. 나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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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도 그렇고 책도 연극일 그렇고. 수도 있고. 네. 근데 자주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가끔 마스터피스는 네. 한 1년에 하나 정도가 네. 적당해요. 너무 자주 보면 너무 또 자주 힘들어요. 보면 너무 압도돼서 힘들어.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뭐 이를테면 오케스트라 공연이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연주하는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옆에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내 바로 앞에서 나라는 단 한 명의 관객을 위해서 연주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가끔 있어요. 네, 진짜 좋은 연주인 거죠. 네. 네, 그렇게 느끼게 하는 연주자가 있죠. 네. 네, 그거를 매번 하는 연주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연주자들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수를 받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니? 아니 누가 그래요? 이게 조진주 씨가 그렇게 느끼는 그 연주자는 누구예요? 저는 트리포노프를 볼 때마다 네. 항상 다니엘 그렇게 트리포노프요? 느끼고, 네. 자닌 얀슨도 좀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하고, 네. 뭐 제가 절친이라서 조금 너무 뭐 이렇게 편애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김규현 씨 연주도 좀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네. 피아니스트. 네.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선욱이도 좀 그런 게 있고. 네, 김선욱 네. 씨. 네. 네. 조진주 씨도 그렇게 느끼는 관객들이 많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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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민망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책 제목이 지금 이미 반짝거리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데 네. 언젠가 반짝일 수 있을까 이런. 네. 이게 하나 어떤 장 하나의 제목을 제목인데. 네. 책 제목으로 따온 건데 사실 그 꼭지는 열등감에 대한 글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못난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적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사실 책을 이제 써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을 때부터 생각하고 있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거의 마지막에 적었거든요. 쓰기는. 근데 계속 그것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열등감에 대해서는 꼭 뭔가 하나를 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는 빨리 소비되는 매체는 아니고 내가 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기다려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창작을 할 때 그 이야기를 쓰는 것이 가장 알맞겠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뭐 전문 작가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정말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안 다녀왔기 때문에 국어를 중학교 국어 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필력이 좋다거나 제가 뭐 표현력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으며 단어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제 안에.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이 글쓰기를 정말 업으로 가시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가장 정직하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안의 것이 좀 추한 모습이 있더라도 그거를 숨기려는 그 욕망을 좀 자제하고 최대한 가감 없이 쓰자라고 처음부터 생각했던 부분이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진주 씨가 열등감을 느낀다니,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언젠가 반짝일 수 있을까는 이미 반짝이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질투의 감정이라든지 그런 열등감이라든지 그런 거 써놓은 대목이 근데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 대외적으로 어떻게 빛나 보이던 간에 내가 스스로 그죠. 빛을 네.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은 네. 굉장히 다른 문제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정말 뭐 제가 알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문제였지만 뭐 연예인분들 나오셔서 네. 가장 그 가도를 달리고 있던 그 순간에 자기는 가장 외로웠다 뭐 이런 말 많이 그죠.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그 외롭다는 게 너무 소진이 많이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 실제로 그거랑 내가 느끼는 나의 모습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간극이 커져버리면 네. 오히려 좀 정신건강 상태가 더 힘든, 위험해지지 않나 아.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나 힘든 순간은 있고 그리고 내 자신한테 의문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사실 아주 멍청한 사람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정말 멍청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웬만큼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의문을 던지는 순간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그런 순간들이 있죠. 전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루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것 같아요. 뭘 이루고 싶으세요? 세계 평화 뭐 이런 거. 우주 가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네, 뭐 세계 평화보다는 우주 가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있어요. 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냥 글쎄, 전 오래오래 하고 싶어서 음악을. 네. 근데 그게 정말 말하는 것보다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네. 때문에 네. 그게 어려울 때가 있죠, 마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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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곡을 하나 들을까 하는데요. 네. 뭐 지난번 앨범에 담겨 있었다고. 네. 엘가의 변덕쟁이 여자. 네. 피아노는 김현수 씨가 이 책에도 많이 등장하는. 네. 네. 굉장히 민망해하더라고요. 김현수 씨가 함께 연주하는 걸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엘가 변덕쟁이 여자 들었습니다. 김현수 씨와 함께 연주한 곡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또 음악 연주자 모셔놓고 책 얘기 많이 하는 것도 그러니까 처음이네. 처음이에요. 근데 책에 또 음악 얘기, 사는 얘기 다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예. 네. 그 코로나 이후에 운동도 이렇게 새롭게 30분 스트레칭 네. 루틴. 네, 지금 몇 주를 못했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찌뿌둥해요. 네. 네. 너무 바빠가지고 음. 도저히 할 시간이 안 나서. 근데 그거 보면서 저도 사실 바이올린이라는 게 이 악기가 이렇게 하는 게 자세가 굉장히 사실 부자연스러운 자세잖아요. 맞아요, 평소에 맞아요. 쓰지 않는 근육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면 몸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것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예상 밖으로 안 해요. 어, 이게 커리큘럼 같은 거에 이제 되어 있지 않고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좀 웃긴데 정서적으로 이제 음악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친구들이 네. 그렇게 몸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냥 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뭘 하기 네.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어야지만 그렇죠. 그렇게 오래 앉아서 뭔가를 계속 할 수 있는 그 그쵸, 그쵸. 끈기가 어느 그쵸. 정도라도 네. 있는 네. 친구들이지 그게 막 굉장히 액티브하고 네, 막 밖에 스쿼트를 나가서 1000개 막 하고 막 뛰고 이런 막. 친구들이 음악 하지 않아요. 대부분. 아. 네, 좀 지식적으로 이렇게 지성적인 어떤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자극이 네. 있는 걸 좋아하는 네. 친구들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운동도 잘 하고 한 친구도 있겠죠. 근데 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네. 때 움직이기 싫어하고. 네, 그렇게 막 액티브한 네. 친구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해줘야 되는데 저도 사실 거의 이렇게 규칙적으로 한 게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그래서 네,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면서 좀 이렇게 체득하게 되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그전에는 자세를 이렇게 했는데 네. 이거보다는 조금 뭐 어느 근육을 쓰면 좋을 것 같고 뭐 네, 이런 뭐 게 테크닉적으로 네. 있다기보다는 네. 그냥 안 아프게 되는 방법을 좀 아, 터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아프니까 지금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뭐 약간 뭐 허리가 좀 아프기 시작하면은 아유 조금 힘 주고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하고 그냥 네. 그 정도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 연주 후에 항상 저는 너무 아팠는데 아, 그게 좀 통증이 좀 사라져서 어디가 아프세요? 저 어깨가 그렇게 아파요. 아, 이게 그렇구나. 어깨라기보다 날개 네네. 뼈라고 하죠. 날개뼈 중간 네. 지점이 되게 네. 아픈 경우가 많은데 그 이제 거기 안 아픈 지 좀 오래됐어요. 이제 오. 그렇구나. 며칠 전에 저는- 목에 담이 오더라고요. 아, 네. 어제 네. 그랬구나. 네. 어제 목이 갑자기 담이 와가지고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연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뭐 풀었죠 뭐 그냥. 어. 아픈데 그냥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진짜.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분들은 목이나 어깨나 이런 데가 안 좋을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음악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그런 것도 좀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보다 실제로 보니까. 이제 정말 학생들의 어떤 그 인저리를 네. 좀 막아보고자 하는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욕심이 나서 또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이거를 잘 배울 때까지 좀 콩쿨 같은 걸 안 하고 쉬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구조적으로 매 학기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참 그렇게 해서 내 몸을 잘 알아가고 이게 뭔가 시간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1년 정도 내가 정말 그거에 대한 프로젝트만 가지고 네. 뭔가를 준비하는 이 과정과 네. 내 몸을 알아가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내면적으로 집중을 하고 이런 과정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를 좀 준비하는 과정이 한 1, 2년 정도는
없어야 하는데 음. 그거를 매 학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는 실기시험을 1년에 한 번만 봐도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아니면은 뭐 1학년 때 한 번, 3학년 때 한 번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아니면 지금은 1학년 때는 안 보고 그러면 2, 3학년 때만 본다든지 한 학기에 한 번씩 보나요? 네, 한 학기에 한 번씩 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 이제 그건 기말고사 아니고. 때만 보죠. 네. 네, 매 학기. 근데 진짜 피 말릴 것 같아요. 그죠? 네. 곡이 막 엄청 많지는 않은데 네. 이제 또 그런 부분도 있죠. 아무래도 곡을 오래 할수록 그 뭐라 하죠? 컴포트 레벨이 올라가니까 네, 네. 그거에 대해서도 또 이제 오래 붙잡고 있을수록 다른 곡들을 또 많이 못 배우고 그래서 레퍼토리가 좀 적고 고등학교 네. 졸업할 때쯤에 보면 한국 네. 친구들이 아, 굉장히 그래요? 잘하는 거에 비해서 레퍼토리가 좀 적고 그렇다 보니까 음악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고 좀 그럼 해외에서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해외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시스템이 없다 싶을 정도로 그냥 애에 맞춰서 선생님이 1대1로 그냥 네.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죠. 이 네. 곡 다음엔 이 곡 하는 거, 이 곡 다음엔 네. 이 곡 하는 건데 걔가 만약에 이걸 못 배우면은 그 곡을 좀 오래 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마다 어떤 곡에서 트이느냐가 좀 달라요. 네. 왜냐하면 네. 또 정서적으로 나하고 맞는 좀 곡. 네. 내가 좀 좋아하는 그런 네네. 곡일 때 아이들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네. 어떨 때는 내가 이 곡을 처음 할 때 선생님이 시켜가지고 막 어거지로 했는데 음. 내가 뭔가 이 기쁨을 발견했을 때 또 그때 성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그 트이는 곡이 좀 다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막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막 모차르트 다음에는 뭐 하이든 다음에는 뭐 브루 뭐 이렇게 네.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건 네.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조진주 씨는 그 배우는 과정에서 무슨 곡을 할 때 내가 이건 내가 튀는 것 같아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좀 20세기 곡 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20세기 곡을 근데 불행히도 20세기 곡을 관객분들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인기가 없는 곡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좀 낭만 곡들이 좀 간지러워서 그러네. 네, 네. 너무 간지러워요. 저는 그게 민망해요. 너무 그 정서 자체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막 근데 사실 그걸 제인 오스틴 굉장히-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저는. 네. 막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 로맨틱한 그런. 근데 사실 되게 이 낭만적인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클래식을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낭만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실. 거의 건조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좀 간극이 있죠. 그럼 많이 연주하시는 게 근데 그래도 낭만 시대의 곡이 굉장히 사랑받는 레퍼토리잖아요. 그쵸. 연주해달라고 요청도 아마 그쪽으로 많이 올 것 네, 같고. 거의, 네.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해야죠, 뭐. 입금 되면 하는 거예요. 입금 전에 연습하고 입금 후까지 기다리는 거죠. 연주를 해야 입금이 되니까. 근데 20세기도 사실 지난 세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는 답답한 부분이 있죠. 그럼 그러니까 20세기라고 해도 그래도 조금 관객들이 그래도 좀 많이 듣고 이런 곡들이 있지 않나요? 그래도? 20세기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 클래식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클래식에 끌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찰콥스키, 베토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네. 근데 저는 좀 별로 못하는 거 자꾸 하려니까 미치겠어. 어떡하지? 이거 너무 듣는 간지러운데 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막 이러면서 하는데 저는 뭐 프로코피에프나 쇼스타코비치 곡 되게 좋아하고 네, 스트라빈스키도 되게 좋아하고 네. 좀 이렇게 그 뭐라지 좀 날카로운 그런 텍스처가 있는 곡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안 좋아하시니까 어쩔 수 없죠. 아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레퍼토리는 그래도 요즘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많이 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네. 관객분들이 이제
인기 이 레파토리는 결제를 이제 누질르게 하는 것들은 브람스, 찰콥스키, 베토벤, 말러. 근데 사실 말러도 연주하기 시작한 지 한국에서 그렇게 음. 오래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면. 네, 그건 이제 서울시향이 이제 많이 관객을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된 처음에 것 같긴 해요. 부천필이 그 전곡 연주 시작할 음. 때가 그게 뭐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네, 그때만 해도 뭐 말러를 전곡 연주한다고 뭐 보러 오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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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향이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는 뭐 말러는 뭐 여기저기서 말러 하고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면 네, 한 20년 전만 해도 말러 별로 안 했었어요. 네. 근데 뭐 사실 연주자는 곡을 그렇게 고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어차피. 네, 그러니까 네. 그 뭐 배우분들이 나오셔서 음. 어차피 배우는 작품을 그렇게 뭐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선택받는 직업이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뭐 연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다 잘 해야 돼요. 네, 네, 네. 다 잘 해야 돼서 이제 그거에 따른 뭐 기술이라든지 뭐 감성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감성. 네, 저하고 막 동일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제가 연주하는 네. 곡이 그러니까 뭐 없는 거라도 단전해서 끌어올려서 이렇게 하고 음. 나는 낭만적이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는 여성스럽다 막 이러면서 하는 거죠 뭐. 자기 최면을 하면서. 아니 그러고 보니까 여성스럽다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바지 정장을 입고 맞아요. 나온 것 가지고도 그게 막 기사에 났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거 되게 신기하셨나 봐요. 제가. 그건 별말 안 했는데 네. 다들 헤드라인을 그걸로 뽑으셨더라고요. 그냥 바지를 입었더라라고 네. 누가 말씀을 하셔서 네. 아, 네 입어보니까 편하더라 했는데 그게 막 바지만 입는 사람처럼 저 치마도 입는데 네, 맞아요. 네, 네. 네, 입어보니 어떤 그런 그러니까 사실 좀 힘이 솟는 듯한 그런 경험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걸 남자들만 입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 전에는. 근데 뭐 점프스트라는 게 이제 나오면서 네. 저걸 입으면은 좀 편하고 편하겠다. 괜찮겠다. 입었는데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패션 테러리스트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겠다 싶어서 입고 나갔는데 네. 사진도 괜찮게 찍히고 네. 비디오에서도 괜찮게 보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해봤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진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편한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집중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왜냐하면 뭐가 내려갈 것 같다.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쫄리는 게 없으니까 네. 뭐 뭔가 막 내가 안 보였으면 좋겠는 부분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걱정이 하나도 없으니까 연주에 집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하세요? 연주할 때 뭐 이렇게 그럼요. 안 할 드레스 수가 같은 거 없어요. 입고. 왜냐하면 자꾸 내려가는 옷들도 있고 이게 뭐 진짜 뭐 시상식에서 보여지는 드레스 같은 거는 계속 맵무새를 만지는 그런 것들이지만 저희한테는 그쵸. 작업복인데 그쵸. 이게 그런 걸 입고 뭔가 집중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게 입고 아니면은 혹은 또 그 정장 자켓을 입으니까 네. 너무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거 신기했나? 그랬나 봐요. 네, 엄청 신기하셨나 봐요. 네. 그거를 엄청 내셨더라고요. 예전에 조진주 씨 기사를 찾아보면 그 기사가 꽤 많이 나와요. 네. 바지만 입는 사람처럼. 치마도 입어요. 네. 두 개 입을 수 있는데 하나만 입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그렇게 기사가 되나 이런 그 생각이 전에는 예. 바지 입으신 분이 없었나 봐요. 많지 드물었던 것 않았으니까 같아요. 예, 요즘 많이 그랬으니까. 입어요, 요즘 사실. 많이 입는데 예. 그런 게 기사가 되던 때가 사실 얼마 전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잖아요. 예. 작년이에요. 예, 예. 작년에 그게 작년밖에 아니에요. 그게 네, 진짜. 작년에 저 앨범 나왔을 때 그거 하지 않았나요? 연주할 때 2019년 말에 예, 예. 거의 1년 반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성 음악가로서 이렇게 활동하시다 보면 좀 그런 편견이랄까 네, 뭐 네. 이런 거에 많이
부딪히실 좀, 때도 네. 있으세요? 있으시죠? 있죠. 예. 있죠. 없을 책에도 수- 조금 그런 얘기는 사회 해요. 전반에 있는데 저희 네. 분야라고 없겠어요. 없을 수는 없죠. 근데 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속상해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거를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게 그냥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내가 그런 뭐 불이익이랄까 뭐 그런 편견의 시선을 받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대를 끊어야지. 그냥 그 생각을 하면은 그게 가장 생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속상해하고 있고 너무 오랫동안 좌절하고 있으면은 너무 소모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내 선에서 대를 끊어야지. 그냥 그 네. 최대한 많이 그렇게 음. 하고,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편견의 시선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 네. 안에. 그래서 네. 그거를 좀 지성으로 누르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내 자신을 자꾸 다그치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전부인 네. 것 같다는 생각해요. 네. 책에도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 네. 분노를 말씀하셨어요. 네. 화가 나죠. 네. 안 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되게 화가 나죠. 근데 화가 안 날 수도 없고 안 내려고 해도 아까 네. 아까 저희 무슨 가공 얘기를 하다가 뭐였죠 아까? 저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라는 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그거에 곡을 붙인 이제 노래 가곡도 있고. 네, 뭐 그 얘기를 하셔서 네. 제가 삶이 그대를 지치게 하면 화를 내야지. 화를 내고 잠을 자고 그 다음 날은 그냥 세상을 살아가야지. 뭘 노여워하지도 말고 화도 내지 말래. 너무 정신 건강이 안 좋은 소리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화 나니까 화 내고 그냥 아씨 화 나네. 진짜 짜증나. 이러고서 화 내고 그 다음 날엔 그냥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해 그러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네. 그게 제일 좋죠. 뭐. 그거는 푸시킨이 옛날 사람이라서 푸시킨 쓴 사람 푸시킨의 시죠. 네. 그렇구나. 그 시대 너무 김선민 라떼는 걸로. 이다 진짜 네. 너무 이다. 진짜 레알 라떼는 네. 그래서 책에도 보면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분노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네, 동기부여는 분노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실패는 그냥 좀 사람을 작게 만드는 것 같고요. 화가 나면은 저는 되게 원동력이 생기더라고요. 네, 약간 막 욕하면서 막 네. 바꿀 거야 말면서 뭔가 막 하게 되고 막 그렇죠. 여기서 멈출 수 없어 말면서 막 연습하고 막 화라는 것 자체가 뭔가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럼 약간 그러네요. 화가- 너무 좌절하면 또 그렇죠. 화도 안 나죠. 네. 그냥 그쵸. 뭐 실패했는데도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분노. 맞아요. 그 실패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그냥 어떨 때는 제가 뭐 잘 됐더라도 그 시츄에이션이 굉장히 찝찝할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도 조금 이건 아닌데 싶지만 좀 그렇죠. 네. 네. 이제 삶이 그대를 속이면 화를 내는 걸로. 네. 맞는 말 같아요. 화 그러니까, 내야지. 아니 속임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화도 못 내나? 내가 무슨 웃기네. 러시아 극작가도 웃기네. 자기네들은 막 살이 나고 막 그랬으면서 맞아요. 밖에서 맞아요. 나는 화도 못 내나? 걔네는 너무 그래서 막판에 그러니까 아유, 속병 그런가? 나서 막 살이 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곡을 한 곡 더 들어보는 걸로. 네. 네. 네,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사계 중에서 겨울 부산시향과 함께한 연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사계 중에서 겨울 부산시향과 함께한 연주 들어보셨습니다. 네. 네. 악기를 지금 꺼내 놓으셨는데 네. 우와. 제가 좀 보여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이 귀한 네. 악기를 이렇게 앞에서 보다니. 이거는 어느 집안의 바이올린인가요? 네, 그 과르네리 집안. 과르네리 집안의. 네. 아, 네, 네. 악기인데 네. 그 흔히 델지수라고 불리는 그 악기는 아니고요. 네. 그분의 아버님 아, 만드신. 그 델제수가 붙는 거는 그럼 그 아들이 네, 만드는 네, 네. 거예요? 이 악기 아. 만드신 분의 아들. 그렇구나. 전에 나와서 뭐 그런 얘기 들은 과르네리 그리고 이제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되게 유명한데 그리고 과다니니 또 네. 얘기하고 근데 네, 네. 다 특징이 있다면서요. 네, 있대요. 네. 근데 저잘 몰라요. 네. 그거는 좀 그 악기 자체에 되게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네, 저는 좀 사실 이 악기를 제가 운이 굉장히 좋아서 네. 어릴 때부터 쓰게 되어서 다 이렇게 스폰서를 받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후원을 해주시는, 예, 네. 굉장히 운이 좋게 쓰고 있는 거라서 네. 그거에 대한 결핍이 없어서 제가 별 생각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별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뭐 소리 나면 됐지 뭐 약간 조금 혹시 그럼 이거를 하다가 다른 악기를 써보시면 그러면 아 이건 뭐가 다르구나 이런 거 느껴지세요? 네, 확실히 뭐 그러니까 이 악기가 사실 이분이 만든 악기 중에서도 굉장히 보존이 잘 된 악기라고 네. 저는 들어서 네. 그래서 그리고 네 아무튼 좋아요. 네. 네. 굉장히 하기가 편한 악기라서 음. 너무 그냥 행운이죠. 제가 아까 예, 복인 것 같아요. 정말 네, 이거는 연주자한테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 복인데 저는 그 복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요즘 모던 인스트루먼트도 좋은 건 너무 좋아서 사실 네. 그러니까 뭐 김다미 씨가 지금 그거 쓰시지 않나요? 뭐 쓰신대요? 모던 악기 지금 쓰거든요. 네, 그 유명하신 분. 그 이름이 뭐더라? 뉴욕에 계신 분인데. 네. 그러니까 옛날 이탈리아의 오래된 이렇게, 집안에서 만든 악기가 아니라 올드 악기 아니고 현대. 지금 네. 본인 악기 쓰는데 네. 그 악기 너무 좋아요. 소리도 너무 좋고 네. 거의 뭐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은 음악가들도 잘 모른다고 할 그래요? 정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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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런 악기를 선택하게 될 때는 어떻게 그냥 그래도 나랑 뭐 맞고 소리가 좋고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조금 있죠. 있는데 사실 이런 악기를 제가 선택하게 되는 거는 아주 이제 커리어의 어떤 정점에 올랐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건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쓸 수 있는 악기를 쓰죠. 거의 대부분은 그 어떤 수준 이상의 악기 네. 중에서 쓸 수 네. 있는 악기를 쓰죠. 이거 그럼 한 300년 된. 네, 이거 한 300년 정도. 네. 우와. 네. 근데 악기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관객분들도 그렇죠. 그렇고, 맞아요. 네. 음악가들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악기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네. 제 연주 스타일이랑 맞는 악기를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큰 무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맞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연주자들이 어떤 악기를 잡아도 그 연주자 같은 소리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뭐 결국에는 도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막 뭐 몇 억이다 막 이런 거 좀 민망하더라고요. 네. 전에 어디 출연하셔가지고 되게 싼 악기로도 연주하고 그런 거 하셨잖아요. 네네네네네. 재밌더라고요. 클통에서 네, 했던 네. 적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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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그 차이가 저희들이 알고 약간 그 정도의 차이고 네. 표현력의 차이고 이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진짜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이 되게 뭔가 내 악기가 비싸면 난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환상. 아니요, 그 전문 연주가들도 사실 그 악기에 대한 그 결핍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네. 실제로 너무 이제 연주자의 레벨과 악기 레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은 사실 굉장히 큰 블록
되죠. 네. 네. 더 자라날 수 없는 어떤 한계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고 네. 이렇게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좋은 네. 악기를 쓸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네. 사실 네. 괜히 뭔가 좀 그 박탈감을 느끼게 할까봐. 네. 왜냐면은 충분히 괜찮은 악기를 쓰고 있는 학생들 많거든요. 네. 근데 충분히 괜찮은 악기를 쓰고 있는데 내 악기 너무 후지고 너무 구리고 막 쟤는 뭐 부잣집 애라가지고 악기가 좋아서 잘한다 뭐 이런 말 너무 서슴없이 하니까 친구들이 좀 방송이나 이런 홍보 매체에 나와서 제가 그런 말을 하기가 조금 사실은 좀 조심스러워요. 네. 네. 근데 어쨌든 바이올린 여기 책에 보면 이제 처음에 연습 시작할 때 이제 바이올린과 내가 뭐라 그러죠? 사실 바이올린 되게 살아있는 어떤 그런 뭐 친구, 동반자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기 보면. 근데 그런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쓰셨잖아요. 처음에 네. 연습 시작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고. 근데 진짜 그렇겠구나. 네, 이 실제로 나무라서 네. 이 습도하고 온도에 예민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네.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하기 때문에 소리가 네. 아주 일정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관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좀 습도가 있는 날에 소리가 좀 먹는다 이러면 네.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약간 플레잉으로 조금 더 소리를 자꾸 푸시아웃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 얼마 전에도 제가 무슨 연주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네티즌 분이 이제 평을 다셨는데 네. 그 소리가 자꾸 먹는 것 같았다 막 이런 말씀. 그날 진짜 습했거든요. 너무 습한 날이었는데 뭐 어쩌라고 나보고 속상하죠 그런 거 읽으면. 네, 너무 습해서 이제 악기가 어쩔 수 없는 날이 있거든요 사실. 네. 피아노 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실내에 있으니까 조절이 어느 정도 되지만 네. 악기는 이제 오는 길에도 어쨌든 그렇죠. 바깥 예. 공기에 그러니까 뭐 노출까지는 아니지만 네. 바깥에 영향을 어떤, 받을 수 영향을 있죠. 받고 네. 그리고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놔도 이게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쇠가 없다 보니까 안에 피아노는 쇠가 많잖아요. 줄도 네. 줄뿐만 아니라 뭐 해머 같은 경우도 다. 그래서 조금 이 차이가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네. 잘은 모르지만 그랬는데 현악기 같은 경우는 그 차이가 되게 커서 네. 특히 올드 악기일수록 더 민감하기도 하고 네. 그런 악기들도 있지만 네. 와 그런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구나. 아유 많아요. 키보드 워리어 많죠. 어떤 분야나 키보드 워리어는 많죠. 아니 굉장히 그 전문적인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네. 네. 그런 거 많이 신경 쓰이세요? 댓글? 그다지. 근데 네. 뭐 보면 짜증은 나죠. 네가 뭘 알아, 막 이러면서. 발끈했다가 그냥 또 까먹고. 아니 그래도 또 그런 댓글 중에 그렇구나라고 생각되는 댓글도 있으세요? 가끔 있죠. 네. 그날 그래 네. 나 컨디션 좀 안 좋았지. 약간 그렇게 아. 생각하는 날도 있고. 근데 약간 연주가라는 직업이 계속 그렇게 뭔가 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할 것 같아요. 공연할 때마다. 네,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객분들은 그냥 그날 본인 느낌을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나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뭐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느끼셨다는데 제가 어떡할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죠 뭐. 네. 근데 죄송해요. 내가 그만큼밖에 못하는데 어떡해. 그렇게 뭐 싫으셨으면 다음에 오지 마세요. 약간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아니면 뭐 내가 그날 좀 기분 되게 좋았는데 네. 다 그런 걸 캐치하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네, 좀 업돼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네, 이게 음악이라는 게 그래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오늘은 괜찮아 막 이렇게 네, 생각했던 네. 날은 네. 실제로도 반응이 좋고 그렇고 조금 조금 그랬나 그런 날은 그런 게 조금씩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그런 게 더 잘 보일 수도 있죠. 괜히 찔려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만 딱 눈에 괜히 보였을 찔려서 수도.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좋았다고 생각한 날은 아니야 너는 아니고 막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다 주관적인 네, 거니까. 네.
여기 책에 보면 뭐 연주하는 날은 감각을 심하게 건드리는 일은 안 한다. 네네 새로운 건 잘 안 네, 하려고 네. 해요. 아 네. 연주하는 날은.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연주자마다 굉장히 그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매니지하는 방법이. 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또 아예 안 한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음. 손만 푸는 정도로 네, 하고, 네. 그러니까 아예 안 하고, 뭐 리허설 때도 저는 오늘 많이 안 하고 싶다, 체력적으로 네. 네, 그런 친구도 있는데 저는 계속 많이 해보는 스타일이기도 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친구들 또 되게 안 민감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 되게 극도로 예민하기도 하고 되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거기 보면 예술가가 내가 예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디 있었죠? 선택. 네. 그 말이 되게 그래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불행하기도 하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47페이지다. 네.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돌연변이라 뭐 그거. 네, 맞아요. 네. 돌연변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술가가 예술을 선택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니다. 진짜 예술가들은 돌연변이로 태어나 그것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다. 예술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기에 그만둘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유로 불행하고 같은 이유로 행복한 양가적인 사람들이다. 네. 죽지 못해 하는 거죠. 뭐. 하는 것처럼. 네. 사직서 썼다가 통장 보면은 못 하고 약간 그냥 똑같지는 않나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싶지만 네. 네. 네, 보내드려야 하는 관계로. 보내드려야 네. 합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계획이나 또 오늘 나오셔서 뭐 소감이나 네, 네. 이런 것들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그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이 제가 1년 중에 굉장히 기다리는 일 중에 하나라서 이제 강동석 선생님이 음악 감독으로 계시는 네. 서울 스프링에 이번 주에 참여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제 음악제인 앙코르 음악제를 또 6주 정도 네. 네, 그 진행할 찾아서 보니까 굉장히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와. 네. 예술 감독이십니다. 네. 네. 부끄럽지만 네, 네. 굉장히 흥미로워서 네. 한국에서 했으면 갔을 텐데. 네, 이런 생각이. 네. 한국에서도 미국이어서 네. 아쉽다. 네, 나중에 또 한국에도 또 나중에 또 한국에도 네. 부지점이라 그러나요? 네. 확장해서. 네, 확장을 네. 할까요?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음악제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는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앨범 이 생쌍으로만 생쌍의 음악으로만 채워진 다음 앨범이 11월에 나오고 11월에 네. 앨범이 나오기 전에 그 녹음을 같이 했던 파리 앙상블과 함께 한국에서 전국 투어도 할 네.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연말에는 파리에서 데뷔도 할 예정이어서 네, 좀 재밌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 한국에 오실 때는 격리를 안 해도 되기를 바라면서. 네, 진짜. 저도요. 아마 네. 백신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미국에서 네, 안 해도 되길 네. 간절히 바라면서. 앞으로 글도 계속 쓰실 거예요? 그 부분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할 얘기를 다 썼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탈구하면서. 그래서 아직은 계획은 없고 만약에 또 뭔가 또 쌓이게 되면은 언젠가는 또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해요. 네. 네. 오늘 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예. 오늘 마지막으로 또 준비해 오신 곡이 파가니니의 칸타빌레. 예. 이거는 어떤 앨범에 들어가 있는 곡이에요? 이 앨범도 제 저번 앨범인 라 카프리슈스라는 네. 앨범에 들어가 있던 곡이고요. 굉장히 서정적인 원래는 기타 반주로 연주되는 곡인데 이제 저는 피아노와 함께 네. 연주했던 그런 네. 곡입니다. 네. 오늘 이 곡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네. 다음 주에 뵐게요.